저는 박민수입니다. 40살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아서 수천만 원을 날린 충격적인 사기 이야기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사기꾼이 바로 제 친구의 친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그날 오후부터 시작됐어요. 평소처럼 유튜브 채널용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부동산 투자 정보를 다루는 곳이에요. 2년 전까지는 은행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프리랜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좀 괜찮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투자할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남들 투자하는 모습만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제 제가 직접 뛰어들 차례였죠.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매물을 발견했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사진도 깔끔하고 설명도 자세했어요. 방 구조, 주변 환경, 교통편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명시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름까지 있었어요. 친구 강수정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수정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알았거든요. 수정아, 이 매물 좀 봐줘. 너무 싸지 않아? 어디 보자. 위치는 괜찮네. 근데 가격이 정말 싸다. 수정의 목소리에도 의외라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혹시 사기 아닐까? 글쎄, 부동산 정보도 정확하고 사진도 최근 것 같은데 일단 직접 연락해봐. 수정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매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매물 봤는데요. 아, 네.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세요.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어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정도 그럴듯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집주인분이 해외로 급히 나가셔서 빨리 처분하려고 하세요. 그 말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마음이 설렜어요. 드디어 제 첫 번째 투자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매물 생각만 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한 판단일까요? 하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4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긴장됐어요. 실제로 보면 어떨지, 사진과 같을지 궁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담당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박민수 씨죠. 김대리라고 합니다. 김대리는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함도 건네주었는데 신동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걸려요. 길을 가면서 김대리가 지역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개발 계획, 교통여건, 주변 상권까지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앞으로 많이 발전할 예정이에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실제로 보니 사진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깨끗하고 볕도 잘 들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네요. 근데 정말 이 가격이 맞나요? 네, 집주인분이 급하셔서 이 가격에 내놓으신 거예요. 김대리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그냥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보통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1,000만 원이라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투자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정아, 다녀왔어. 생각보다 괜찮더라.
진짜? 그럼 계약할 거야. 글쎄, 좀 고민되네. 뭐가 고민이야? 너무 좋은 조건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럽거든. 수정도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직접 봤잖아. 사기라면 가짜 아파트를 보여줄 수는 없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 아파트를 보여줬고 부동산 사무소 명함도 받았으니까요.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계약하기로 했어요.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서류가 정식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서도 제대로 된 양식이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집주인이 되는 거구나. 기분이 묘했어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죠. 이 모든 게 거짓의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중도금 납입일이 다가오면서 김 대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금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지만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니까 이상했습니다. 수정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정아, 김 대리가 연락이 안 돼. 이상하지 않아? 글쎄, 바쁠 수도 있고 좀 더 기다려봐.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때 수정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친척 중에 부동산 중개사 하는 사람이 있어. 한석 삼촌인데 한번 상황을 설명해 볼까? 그래도 돼? 물론이지. 삼촌이 경험이 많으셔서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금방 알아차리실 거야. 며칠 후 수정의 친척인 이한석을 만났습니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인상도 좋고 말도 차분하게 했습니다. 민수 씨,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온라인에서 매물을 발견한 것부터 계약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좀 있네요. 한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떤 부분이요? 일단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것도 그렇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수상해요. 한석이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부동산 사무소, 제가 아는 곳인데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여기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한석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석이 위로해줬지만 불안감은 더 커졌어요. 그날 저녁 한석이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그 부동산 사무소에 가보실까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한석과 함께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 신동아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었나요?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무소는 없었어요. 여기는 한 달 전부터 비어 있다가 지금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계약한 부동산 사무소가 가짜였던 거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소가 가짜라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석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한석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민수 씨, 진정하세요.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1,000만 원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죠. 계약서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잖아요. 한석의 말에 약간의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김 대리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수정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수정아, 큰일 났어. 부동산 사무소가 가짜였어.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실제로 봤잖아.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수정도 충격받은 목소리였어요. 저를 도우려고 친척까지 소개해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안해했습니다. 며칠 후 한석이 다시 연락했어요. 민수 씨, 제가 조사해본 결과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뭔가요? 그 김대리라는 사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함에 적힌 정보들이 모두 가짜예요. 전화번호도 선불폰이고 주소도 허위고. 한석의 말을 들으면서 현실이 실감났어요.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는 해야죠.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신고를 하면서 모든 경위를 설명했어요. 요즘 이런 부동산 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찰관의 말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나요? 네, 상당히 많죠.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요.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석이 말했어요. 민수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고 방심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한석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제가 더 조사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가요? 이 사기 조직이 생각보다 큰 규모예요. 민수 씨 외에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요. 한석의 말에 따르면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 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럼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지만 당장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본 그 아파트도 실제로는 매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뭘 본 거예요? 빈 집을 임시로 꾸며놓고 보여준 것 같아요. 한석의 설명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속이다니.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한석이 위로해줬지만 화가 났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게 분했습니다. 그때 한석이 제안했어요. 민수 씨,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집단 소송을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네, 피해자가 많으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돈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범인들을 처벌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증거가 꽤 많이 있네요.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수정과 통화했습니다. 민수야, 한석 삼촌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게, 삼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다행이야. 그래도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수정의 위로가 고마웠어요. 힘든 시기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저는 2,000만 원을 잃었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각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모두들 열심히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던 거죠. 한석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직은 최소 2년 동안 활동해왔어요.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해요. 한석의 발표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잡히지 않았다니요. 범인들의 정체는 파악됐나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어요. 하지만 아직 검거되지는 않았어요.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어요. 경찰이 사기 조직의 일부를 검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 큰 진전이 있었어요. 한석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주범은 아니지만 조직원 몇 명을 잡았어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전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을 속였다니 정말 악질적이에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재판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몇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유죄 판결이었지만 손해배상은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변호사가 설명해줬지만 아쉬웠어요. 하지만 범인들이 처벌받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한석이 말했어요. 민수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삼촌이 더 수고하셨죠. 그동안 한석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투자에 있어서 신중함의 중요성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겠어. 혼자 다짐했어요. 수정과 함께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법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좋은 아이디어야. 다른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지. 영상 제작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면서 또 한 번 그때의 상황을 되돌아봤어요. 여기서 의심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더 확인해봤으면 후회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한석도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줬습니다. 실무자 관점에서 조언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완성하고 업로드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제 실수를 공개하는 거니까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누군가라도 도움받으면 의미가 있을 거야. 영상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영상 보고 깨달았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거죠. 한석이 말했어요. 민수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건 잘한 거예요. 한석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투자 철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익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좋은 수익보다 안전한 투자가 먼저다. 이게 제 새로운 원칙이 됐어요. 실제로 부동산 투자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믿을 만한 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했고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직접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실제 소유주와도 만나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어. 다행히 이번 투자는 성공적이었어요.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안전하게 진행됐습니다. 한석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이제는 투자 상담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눕니다. 민수 씨, 정말 많이 성장하셨네요. 삼촌 덕분이죠. 아니에요. 민수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거예요. 한석의 격려가
항상 힘이 됩니다. 수정과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번 일을 함께 겪으면서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민수야, 그때 정말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했어. 무슨 소리야. 수정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하지만 한석 삼촌 소개해드린 것밖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고마워. 유튜브 채널도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안전한 투자 방법과 사기 예방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의 반응도 좋아요. 특히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영상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 경험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라서 더 와 닿아요.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최근에는 경찰서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어요. 부동산 사기 예방 교육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 같은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느낀 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는데 강연 듣고 나서 신고했어요.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제가 신고한 사기 조직의 주범이 드디어 검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 큰 뉴스예요. 한석이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주범을 잡았대요. 민수 씨가 신고한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해요.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제가 한 작은 신고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니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네요. 맞아요. 정말 잘된 일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실패와 좌절도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0만 원을 잃은 것은 아직도 아깝고 속상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너무 성급했고 욕심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석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어.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한석, 수정, 그리고 함께 싸워준 다른 피해자들까지.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건 이분들 덕분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할 때는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충분히 검증해보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만약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는 일,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드는 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살에 겪은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비록 큰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거짓의 그림자에 속아서 절망했지만 결국 진실의 빛을 찾아낸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